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으로 검거당하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이제 뭐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걸렸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판매자가 잡힌다? 그러면은 이제 판매자 계좌라든지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하다 보면은 구매자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판매자가 이미 잡히면은 거기서 이제 고구마 캐듯이 거기 줄기처럼 시청 소지한 애들이 잡힌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별건으로 처음에 이제 조사를 받다가 압수가 들어갔는데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던 게 발각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게 텔레그램으로 하면 이제 안 걸린다 이런 인식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청 같은 경우에 이제 판매자 방에 들어가서 수사관들이 위장 수사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변호사님은 조사 입회도 많이 하시고 경찰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청계나 사이버 수사팀 같은 데에도 가게 될 텐데, 저도 예전에 그냥 경찰서 송물 때문에 가보면 서류 같은 거 힐끔힐끔 보이는 그런 게 조금 무서운 경우가 있더라고. 막 IP 쫙 써 있고 관련된 내용으로라도 네. 조금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수사관님들이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구매방들 같은 거에 거의 다 이제 잠입돼 계셔요. 기본적으로. 예. 왜냐면 수사 기법이 많이 발전한 것도 있고, 요새는 이제 신분 같은 거 새로 받아가지고 위장 수사 가능하잖아요. 아청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00명, 200명 있는 방들에는 기본적으로 다 수사관님들 한두 분 정도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보고 있는 거네요. 그쵸. 보고 있다가 이제 잡아도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사 개시하시는 거죠. 실적 쌓기? 뭐 실적 쌓기라고 할 수도 있고 증거 수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 아청 소지 사건으로 저희가 좀 많이 연락을 받게 된, 최근에 이슈가 된 이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는데, 사실 저도 성전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거는 그럴 리가 없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쵸.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뭐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죠. 네, 이거에 대해서 살짝 조금 오픈이 가능하신지. 그 요새 이제 많이 조사 이루어지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 관련 부분 그쵸.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예전에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아청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파일들 삭제하거나 AI가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이런 거는 예전부터 늘 있어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서버가 미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뭐 구글 드라이브에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수사가 개시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미국에서는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 구글에서 바로 이제 경찰에 고발하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뭔가 그런 아청 소지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NCMEC라는 그 중립적인 단체로 일단 자료를 보내면은 NCMEC에서 수사 의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NCMEC에서 이제 미국 경찰에만 이제 사건을 지금 제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찰에까지 지금 제보를 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반기쯤에 해서 이제 경찰청으로 이렇게 좀 많이 고발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거가 각 일선 경찰서로 사건이 배정되어서 요새 좀 압수수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트위터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국내에서 기사도 여러 차례 났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디스코드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도 아청물 확인되면은 NCMEC로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NCMEC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일단 그 소지 기간, 그리고 소지하고 있는 파일이 어떤 건지, 그 두 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입자 인적사항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소지한 개수가 많아야만 입건이 되나요? 그것도 사실 10몇 건 뭐 이런 것도 사실 입건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 뭐 개수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경찰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 방안을 좀 찾으면 좋을까요? 사건이 이제 만약에 게시가 됐다면 가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수백 개 수천 개를 한 번에 다운받았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뭐 한 두세 개 섞여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유죄를 주장해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변호인 선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좀 이 영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청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선상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조금 변호인 조력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별건이 문제되는 경우라든지 본인이 이제 했던 거보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오해하고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오해가 큰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뭐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고 수사기관의 생각에서, 아청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영장 치면 거의 이제 구속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속영장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변호인 통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잘 해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청 경우에는 이렇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도 많지만 이번 건 정말 증거가 거의 빼박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대로 있는 네. 파일 보내주고 뭐 하니까 인정사건으로 갔을 때 어찌됐든 이게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할 수 있는 건데, 수사 단계에서도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면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특별한 양형 사유가 있으면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양형 사유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엄청 많다거나 건강에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자수를 해서 감경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자수 감경이라는 게 이제 뭐 법에서 이제 재판받을 때 사실 받는 거긴 한데 기소유예 한 경우에도 이제 반성이나 재법 여지 고려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참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별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놓고 저희가 뭐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제 상황들 내지는 이제 뭐 일반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만 가지고 본인이 이제 뭐 변호사님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이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나중에라도 아니면 현재 뭔가 이제 입건이 된 상황 또는 입건이 될 예정이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를 조건을 드립니다.